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이노미얼 모델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에, 여기 강의 노트 콜앱에 있는 거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강의록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러너스에 링크 걸어드렸는데 그거 따라 들어오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게 GitHub라는 사이트고요. 이 GitHub라는 사이트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임시로 여러분 보통 코드를 올려놓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보통은 퍼블릭하게 올려놓고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네. Financial Math라고. 이게 제가 콜앱 사용하기 전에 주로 사용을 했는데 콜앱 사용한 다음부터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은 여기 해서 간단하게 그냥 zip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언집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했고요. 아직 다운로드 중이군요. 잠깐. 인터넷이 느린가? 오케이, 다운로드 쳤다고 치고. 예, 여기 지금 다운로드가 아직 덜 됐는데, 이렇게 느릴 리가 없는데. 예, 다운로드 됐다고 치고, 오케이, 그러면 언집하면 되고요. 여기서 렉처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렉처 노트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와, 다운로드 됐군요. 그래서 여기 언집했고 예,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게 좀 뭐 보기가 편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바이노미얼 모델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로또가 있다고 그래 보세요. 로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50% 찬스로 꽝이 되거나 10을 주거나 하는 로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대값을 계산하면 5가 되겠죠. 그죠? 기대값을 계산하면 5가 될 거예요. 로또의 기대값이 얼마인가요? 로또 아시나? 로또 사본 사람. 로또 이렇게 적어요? 로또 안 사본 사람. 로또를 받아본 사람. 예.
저도 사보지는 않았고 받아는 봤는데 그러면 로또의 기대값을 모르겠구나. 로또 한 장이 얼마예요? 네? 1,000원이죠. 기대값이 어떻게 돼요? 네? 오, 굉장히 착한 사람이네. 옛날에는 주택복권이라고 있었거든요. 주택복권이라고 해서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4등 얼마 그렇게 쫙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택복권 옛날에 있던 주택복권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기대값이 나와요. 근데 로또는 1등 당첨될 확률, 2등 당첨될 확률 그런 게 다 확률은 고정이 되는데 받을 당첨 금액은 그때그때 바뀌죠. 그죠? 예. 그럼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하나? 이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당첨 금액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당첨 확률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값은 에, 당첨 금액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에서 더하면 돼요. 근데 로또 같은 경우는 기대값이 1등 당첨된 확률, 2등 당첨된 확률, 뭐 그거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거 고정돼 있어요. 근데 당첨 금액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어, 로또를 안 사봐서 모르는구나. 오케이.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 일단 집에 가다가 로또를 한 장 사면서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묻고 이게 기대값이 얼마일까? 예.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생각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일단 한 장씩 사신 다음에 사야지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니까 안 사고 생각하면은 별로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일단 1,000원을 투자를 하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로또는 이런 스트럭처는 아닌데 이런 스트럭처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로또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옵션을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언더라잉 어셋이 지금 현재 100원이라고 생각을 미국 책들은 다 기본적으로 100으로 기준을 해서 써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달러라고 생각을 하세요. 100원짜리 주면 너무 주식이 거시기 하니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주식이 100이에요. 근데 이항 모델을 써서 모델링을 했더니 올라갈 때 110원이고 내려갈 때 90원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확률하고 내려갈 확률이 50%로 같다고 그러죠. 옵션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콜백 옵션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110이 되면 이 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10짜리를 100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엑서사이즈가 되면 내한테 콜 옵션을 판 사람이 10원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주식을 주고 내가 1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캐시로 세틀먼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0원짜리를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원만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캐시로 세틀먼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주식을 받고 내가 1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10원 차이가 나니까 옵션을 판 사람이 저한테 10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옵션은 행사를 안 하겠죠. 90원이 됐는데 그걸 내가 100원에 내 의지로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0이 됩니다. 이 경우는 캐시 세틀먼트고요. 실제로 피지컬 세틀먼트가 이루어지는 옵션도 있어요. 파이낸셜 프로덕트는 아닌데 커머디티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콘 옵션을 샀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엑서사이즈를 했다. 그러면 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주고. 제가 페이스북인가 어디선가 읽은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양모인가 양인가 뭐 좌우지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엑서사이즈를 했고요. 그래서 양을 받으러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직원이겠죠. 어떤 증권회사 직원. 그래서 피지컬리 양인지 뭔지 좌우지가 양을 딜리버리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양한테 풀 주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어디서 페이스북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피지컬리 세틀먼트가 일어나는 거고요. 파이낸셜 프로덕트에 대한 옵션이나 그런 것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캐시로 세틀먼트를 해요. 이 경우에 피지컬 세틀먼트라는 거는 스탁을 주고요. 돈을 100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파이낸셜 프로덕트는 보통 그냥 그 차액을 그냥 캐시로 세틀먼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프로덕트에 따라서 달라요. 피지컬 세틀먼트 하는 마켓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세틀먼트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원유 가격이 네거티브가 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 원유 가격이 음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뉴스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유 가격이 음수가 된 적이 있어요. 현물인가 선물인가 선물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요? 들어본 적 있다. 네. 석유 가격이 음수가 된 적이 있어요. 왜 석유 가격이 음수가 됐을까요? 금리가 음수가 된 적이 있다는 걸, 금리가 음수가 된 적이 있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아요. 그런 거 본 사람. 최근까지 있었어요. 석유 가격이 음수가 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석유는 피지컬 딜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딘가 담아놔야 되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음수가 됐던 게 현물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받을 사람들이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마다 석유가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배에다가 실른다는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딜리버리하고 캐시 세틀먼트하고 다르다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 캐시 세틀먼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옵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로또하고 어때요? 페이먼트 스트럭처가 어때요? 예? 50-50 찬스가 있고 한쪽은 10을 주고 한쪽은 0을 주고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옵션의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 네? 기대값이면 5. 5. 오케이. 예. 제가 원하는 답이 5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5가 아니니까 물어보겠지만. 그러면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옵션을 어떻게 프라이싱 해야 되느냐, 5가 아니라는 거를 아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아규먼트를 얘기를 할 겁니다. 한 세네 가지 아규먼트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로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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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는 거는 옵션 만기 때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죠? 옵션 5라는 거는 우리가 옵션 만기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옵션을 살 적에는 지금 당장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옵션을 살 때와 옵션에서 페이오프가 발생하는 시점하고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원하고 한 달 있다 100원은 달라요. 그죠? 예, 달라요. 그러면 오케이. 지금 현재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붙는 게 이렇게 붙는다고 그려보죠. 가운데 걸 보면 1 오버 1.01이 1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대충 생각해보면 1이 1.01이 되니까 한 1%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값을 계산을 해서 내가 지금 그 기대값만큼 페이하는 거는 옳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지금 옵션을 산다고 그러면 지금 돈을 지급하는 거고요. 내 어카운트에서 돈이 오늘 빠져나가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옵션 페이오프 해서 기대값이 5짜리가 뭐 예를 들어 한 달 있다가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돈은 내가 오늘 지불하는데 한 달 있다 내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기대값은 1인데 현가로 땡겨야 되거든요. 예. 이건 틀렸고요. 현가로 땡겨야 돼요. 그러면 4.95가 나오는데 예. 맥센스한가요? 다른가요? 좀 이상한가요? 계산이?
아무 생각이 없나요? 오케이. 예, 4.95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A를 지금 현재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 로직을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로 계산하느냐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4.95 아니에요. 예, 저기 여기 뒷장에 가면 4.95가 아니라고 나올 겁니다. 문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 오케이. 뭐 다른 문제로. 두 개의 스탁이 있어요. 두 개의 스탁이 있는데 둘 다 100에서 출발을 하고요. 둘 다 110이거나 90인데 스탁 1은 올라갈 확률이 90%고 내려갈 확률이 10%고요. 스탁 2는 올라갈 확률이 20%고 내려갈 확률이 80%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첫 번째 스탁은 올라갈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스탁은 사람들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로직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자율은 아까랑 똑같고요. 그래서 똑같은 스트라이크를 가지는 콜 옵션을 생각을 해보세요. C1하고 C2. 그러니까 아까랑 동일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콜 옵션인데 하나는 스탁 1을 언더라잉으로 하는 콜 옵션이고요. 하나는 C2는 스탁 2를 언더라잉으로 하는 콜 옵션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스탁 1의 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잭팟이 터질 확률이 높죠. 스탁 2는 잭팟이 터질 확률이 20%인데 스탁 1은 잭팟이 터질 확률이 90%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C1이 더 밸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C1이 C2보다 큰가? 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아기로 할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4.95라고 나왔는데 이 4.95가 아니라는 걸 아규를 할 거고요. 여기 C1이 C2보다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아규먼트로 답을 찾아갈 겁니다. 근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어떻게 로직이 구성되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replicating portfolio라는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제가 맨날 드는 이그젠플인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다고 그래 보세요. 핸드폰이 좋은 이그젠플인가? 뭐가 좋을까?
예, 간단하게 핸드폰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배터리가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본체가 50원이고요.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30원이라고 그래 보죠. 자, 그러면 이 핸드폰 가격은 얼마일까요? 예? 뭐 너무 쉬운 걸 물어봤나? 예? 예, 예, 뭐 얘기해 보세요. 예? 왜 80만 원이에요? 예? 왜요? 아, 예, 마진도 비치고. 예. 80만 원보다 좀 클 것 같다. 예. 예, 요 경영대 스타일. 아, 경영대 스타일로 다르게 악용할 수도 있겠네. 패키지로 하니까 좀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거 어떻게 해도 다 정답이. 예, 근데 우리는 80이라고 그럴게요. 예, 우리는 예, 예,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예, 요게 로직이에요. 예, 우린 80만 원이에요, 이럴 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주식이 될 거고요. 이게 채권이 될 거고요. 이게 합해서 이게 옵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요. 채권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옵션의 페이오프하고 동일한 페이오프 스트럭처를 갖도록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거예요. 예? 그게 복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옵션의 페이오프를 복제한다고 그래서 복제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복제 포트폴리오는 핸드폰 본체하고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식하고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게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팩트는 뭐냐면 주식의 가격은 호가창에 떠 있어요. 채권의 가격도 호가창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과 채권의 가격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거로부터 옵션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물론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옵션을 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려면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인볼브 되면 걔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복잡해지죠. 오케이. 하지만 좌우지간 우리는 공돌이 스타일로 계산할 겁니다. 50 더하기 30은 80이다.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거예요. 네, 좀 더 일반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스탁이 있고요. 스탁이 올라가면 S 곱하기 U고요. 내려가면 S 곱하기 D고 올라갈 확률은 PU, 내려갈 확률은 PD.
그 다음에 채권은 지금 현재 1/R이라고 써놨고요. 만기 때 1이 된다고 써놨고, 그 다음에 옵션은 페이오프가 올라가면 AU, 내려가면 AD. 좀 더 일반적으로 써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스탁을 일정 부분 가져오고 본드를 일정 부분 가져와서 옵션의 페이오프랑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주식을 X주 담을 거고요. 채권을 Y주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X주, 채권을 Y주.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주식을 X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식은 주당 SU가 될 거고요. 채권은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시나리오 상에서 이 복잡 포트폴리오의 밸류는 이렇게 되고요. 그때 옵션의 페이오프는 AU입니다. 그거를 일치를 시켜요. 일치를 시켜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주식 한 주당 SD가 되고요. 채권은 1이에요. 그죠? 요거 내려갔을 때 요 포트폴리오의 밸류가 SAD랑 동일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유식하고 유식. 미지수 두 개예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풀 수 있어요. 아닌가? 중학생이 푸나? 이거 언제 배워요?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이거 언제 배워요?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오케이. 네, 중학생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 XY를 찾으면 요 A는 뭐랑 요게 핸드폰입니다. 요게 A는 핸드폰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핸드폰 본체하고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더하기 30은 80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하고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XY를 계산을 하고요. 그 XY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센터에 있는 요 이퀘이션에다 집어넣으면 옵션의 지금 현재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풀고요. 그럼 XY가 계산이 되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A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퀘이션이 3개고 식이 3개, 언노운이 3개고 식이 3개네요. 그럼 이거는 중학교 거 아닌가? 고등학교 건가? 식이 3개고 이퀘이션이 3개. 아니, 이퀘이션이 3개고 언노운이 3개. 중학교 때 안 배울 것 같은데 이거는?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매트릭스 배우나요? 요새? 안 배워요? 이거 대학교 건가 그럼? 식이 3개고 미지수 3개잖아요. 중학교 때 안 배울 것 같아 이거. 매트릭스 고등학교 때 배워요 요새? 안 배워요? 이건 대학교 때 배우는 거구나. 이거는 풀 수 있겠죠? 그죠?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 아까 봤던 경우에요. 아까 우리 계산이 4.95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계산한 게 이렇게 계산한 게 4.95가 나왔는데 이렇게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를 사용하면 4.95가 나오는지 예, 4.95가 아니고 5.44, 5.45가 나오네. 예, 그러면 누가 4.95에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요거 아까 설명한 거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그러면 리스크 프리가 됐죠? 잠깐만. 아, 잠깐만요. 누가 4.95에 판다. 그러면 지금 싼 거죠? 그죠? 싼 거죠? 원래 5.44짜리인데 4.95에 누가 판다고 그러면 사야죠. 사고 그다음에 지금 요거 만드는 포지션에 거꾸로 포지션을 잡으면 가만 있어 이게 헷갈리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옵션을 사고 그다음에 그 반대 포지션 오케이 반대 포지션을 헷갈리. 이거 아비트러지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잠깐만. 오케이. 원래 5.44 헷갈리니까 좀 써봅시다. 이 옵션이 있는데 이게 주식 X주, 채권 Y주 섞여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요게 가격이 5.5 5.45거든요. 이게 원래 5.45짜리예요. 근데 누가 매도 하면서 4.95에 팔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싸게 팔겠다는 거죠. 싸게 팔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하고 4.95에 사고 그다음에 요게 5.44짜리니까 주식을 마이너스 X하고 채권을 마이너스 Y 하면 오케이. 매수 4.95로 매수를 하면 마이 어카운트에서 4.95가 나거죠. 그죠? 맞죠? 내 어카운트에서 옵션을 샀으니까 4.95에 4.95가 나가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을 반대 포지션을 해주면 요 주식과 채권이 현재 5.45거든요. 그러면 반대 포지션을 취해주면은 여기서 5.45가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아무런 리스크를 안 받고 0.5를 먹는 거죠. 이해 되셨나?
이런 짓을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이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내가 많이 살 거니까. 예? 이해되셨나요? 요 갭이 있으면 그 갭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4.95짜리를 사람들이 막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반대 포지션 취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 그러면 요 가격은 올라갈 거고, 요 가격은 내려갈 거고. Anyway, 4.95는 아니라는 거예요. 5.45가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 누가 그거보다 싸게 판다 그러면 잽싸게 사고 내 복제 포트폴리오의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리스크는 다 해칭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은 무위험으로 돈을 따는 거죠. 이게 아비트러지라고 부릅니다. 이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다 되죠?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아규먼트입니다.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 예? 채권 Y가 마이너스 45인 거는 채권을 배속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피지컬리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학적으로 채권도 숏할 수 있고 뭐 그런 가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인 로직은 그렇다 이거. 오케이. 델타 이층 아규먼트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오케이.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옵션을 팔았어요. 예? 옵션을 팔았어요. 그러면 A만큼의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제 내가 옵션을 팔았다고 그러겠죠. 옵션을 팔았으면은 이제 돈이 들어왔을 거고요. 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만기 때 옵션이 엑서사이즈가 되면 그만큼 돈을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한테 캐시를 주고 돈을 샀겠죠. 차오지가 옵션 어카운트에 마이너스 1이 잡혀 있는데 그거에 지금 평가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A예요. 현금은 이미 받았고 이제 옵션이 마이너스 1 컨트랙트가 있는데 그거의 평가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A라고 그랬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옵션을 팔 때는 좋지만 옵션이 행사가 되면 나는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해지를 걸어주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지를 걸어줄 거냐 하면 주식을 델타주만큼 가져올 거예요. 주식을 델타만큼 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네이키드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해칭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게 해칭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해칭을 걸어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걸어줄 거냐면 주식을 델타주만큼 편입을 해서 그러면 주식을 델타주만큼 편입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현재 옵션과 주식의 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평가 금액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랐다고 그래 보죠. 주가가 오르면 옵션 평가 부분은 옵션 페이오프만큼의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주가는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옵션의 페이오프가 그에 따라서 나올 거고요. 그거의 네거티브 파트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주가는 델타주 가지고 있는데 SD만큼 될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해칭을 한다는 건 뭐냐면 미래에 벌어질 일의 언서턴티를 줄이는 걸 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칭을 할 거냐면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옵션이 행사되거나 행사되지 않거나 일정한 밸류를 갖도록 해칭을 걸어 주려고 그래요. 퍼펙트 해칭이에요, 이 경우에. 그 얘기는 델타를 산정을 하는데 요거나 요 경우나 요 경우나 똑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시기의 하나인데 미지수가 하나네요. 그죠? 요거 이퀄 요거잖아요. 델타를 찾는 거잖아요. 시기 하나고 미지수가 하나면은 이건 초등학교 건가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미지수 2개, 식 2개 줬잖아요. 대학교는 미지수 3개, 식 3개. 미지수 1개, 식 1개는 언제 배우나?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배우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델타를 뽑아낼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델타가 오케이. 정확하게는 이것도 중학교 문제네요. 미지수 2개, 식 2개. 델타가 하나의 식이고요. unknown이고요. A가 unknown이에요. 우리가 찾을 거는 델타하고 A예요. 중학교 문제네요. 미지수 2개예요. 그래서 식은 하나 찾았어요. 그럼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요 2개가 같다고 그러면 요 만기 때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 프리예요. 주가가 오를 때도 내려갈 때도 가격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인터레스트 레이트로 할인을 하면 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자율로 할인을 한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델타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델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A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델타를 계산하면 0.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는 똑같이 5.44. 그러니까 지금 요 계산에 의하면
오케이. 내가 콜 옵션을 하나 요걸 팔았을 적에 내가 해칭을 걸어 주려면 언더라잉을 0.5 주식을 홀드하면 돼요. 오케이. 아, 요새 유튜브 보니까 커버드 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오케이. 커버드 콜이 뭐냐면 콜을 하나 팔아요. 콜을 하나 팔아요. 그러면 어, 콜을 팔을 때 돈을 받겠죠? 그죠? 돈을 받고 팔겠죠?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커버를 쳐줘요. 그래서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 옵션 하나 팔면 해당하는 주식을 하나 사는 거예요. 이 커버드 콜이라는 거는 뭐냐면 콜을 하나 팔아요. 콜을 하나 팔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익률이 판 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더라잉을 하나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커버드 콜이 요거고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새 굉장히 유튜브 보니까 맨날 커버드 콜 나오더라고. 예. 왜 이 커버드 콜을 예. 오케이. 근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 콜이라고 그러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0.5 주식만 가지니까. 커버드 콜은 한 주를 갖거든요. 물론 뭐 일종의 커버링을 한 건데 보통 커버드 콜 할 적에는 여기 콜 하나 팔면 스탁을 하나 홀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콜이라고 그러면 콜을 하나 팔고 그 다음에 해칭을 0.5 주식만큼 홀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커버드 콜 얘기 좀 할까? 한 김에. 오케이. 커버드 콜 요새 유튜브 돌리면 맨날 커버드 콜 얘기만 내가 한 번 봐서 그런가 계속 커버드 콜 얘기만 오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커버드 콜이 어떤 상품인지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콜을 하나 팔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을 하나 팔았는데 그때 프리미엄으로 10을 받았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스트라이크는 뭐 100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요거의 요 포지션의 페이오프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콜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100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콜 마이너스 1 포지션에 의해서 페이오프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내가 10을 받았거든요. 뭐 20이라고 그럴까요? 20을 받았어요. 팔 때.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20만큼 돼 있고요. 정확하게는 요거는 아닌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콜을 하나 팔므로 해서 나는 20의 프리미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콜이 엑서사이즈가 되면 나는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콜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내가 스탁을 가지고 있다. 스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나? 복잡하네요. 예, 그려보죠. 오케이. 100이라고 그래보죠. 100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100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이거 괜히 했나 것 같은데. 100이면 옵션 행사가 안 될 거고. 그죠? 주식은 하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처음에 100 주고 샀다고 그러죠. 엑서사이즈 100이고. 그러면 손익을 보면 스탁은 100이 100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탁에서는 아무런 손익이 없고요. 예, 콜을 팔므로 해서 20의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의 이익을 본 거고요. 예, 프로핏 로스만 계산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100보다 크다고 그래 보죠. 100보다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옵션이 행사가 됐겠죠. 그죠? 옵션이 행사가 돼요. 그러면 그만큼 저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탁 포지션에서 그만큼이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옵션에서 10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110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원래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었죠. 그게 110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10을 지불하면 스탁 부분이 100이 되죠. 그죠? 근데 나는 옵션 프리미엄을 이미 받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옵션이 행사가 되면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만큼 주식 부분에서 100 이상의 프로핏이 생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주식 부분이 100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 부분은 100이 남아 있고 옵션 프리미엄은 20 벌써 받아 먹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지금 이자율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100 이하가 되면 옵션은 행사가 안 됐고요. 그거는 안 봐도 되고 주식 부분에서 그만큼 손해가 발생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미 20은 받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80. 이게 커버드 콜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커버드 콜을 어떻게 어드버타이즈 하냐면은 제가 보니까 뭐 월 몇 프로 수익률 보장을 한다 하는 게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그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지면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콜옵션을 팔고 주식을 그러니까 커버드 콜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콜옵션을 팔아요. 팔고 그만큼 주식을 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커버드 콜 포트폴리오를 산 사람들한테 요걸 주는 겁니다. 요걸 주는 거. 요걸 주고 근데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 2%, 뭐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게 한 2%다 그러면 월 2% 커버드 콜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옵션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칭을 걸어주고. 이게 커버드 콜이고요. 요새 맨날 유튜브 틀면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커버드 콜, 커버드 콜. 그렇죠. 오케이. 네, 여기서는 커버드 콜이 아니고 델타 해칭입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세 번째 로직입니다. 동일한 걸 계산하는 거예요. 동일한 걸 계산하는데 다른 로직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복제 포트폴리오 있었죠? 복제 포트폴리오 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옵션을 복제를 했냐면 주식하고 채권 가지고 복제를 했어요. 그죠? 요것도 동일한 아이디어입니다. 동일한 아이디어인데 복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구성품이 달라요. 아까는 주식하고 채권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옵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옵션을 이용을 해서 복제를 할 건데 하나는 업스테이트 옵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하나는 다운스테이트 옵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업스테이트 옵션은 뭐냐면 주가가 오를 때 1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로를 주는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다운스테이트 옵션은 주가가 빠졌을 때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제를 할 건데 복제를 할 텐데 주식하고 채권으로 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요 두 개의 옵션을 가지고 복제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걸 state price라고 그래요. 요 pi u, pi d를 state price, 그러니까 요 upstate의 지금 프라이스가 pi u고요. 다운스테이트의 지금 프라이스가 pi d예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1을 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는 업스테이트, 하나는 다운스테이트 옵션이라고 불렀고요. 그거의 현재 프라이스를 이렇게 표시했고, 이걸 스테이트 프라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뭘 복제를 할 거냐면 주식을 복제할 거고요. 채권을 복제할 거고, 채권을 복제하나? 옵션을 복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원래 리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 아규먼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옵션을 주식하고 채권 가지고 레플리케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도 복제할 거고요. 채권도 복제할 거고 옵션도 복제할 거예요. 근데 뭐 가지고 복제하냐면 업스테이트 옵션하고 다운스테이트 옵션하고 이렇게 가지고 복제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제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리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넘버 오브 이퀘이션이 3개였고요. 언노운도 3개였어요. 지금 요것도 우리 해보면 알겠지만 이퀘이션도 3개고요. 언노운도 3개예요. 그 대학교 문제예요. 중학교 문제가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unknown은 여기 파이 U, 파이 D, 그 다음에 A를 unknown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해봅시다. 자, 요거 가지고 주식을 복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주식을 복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스테이트 업스테이트 옵션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운스테이트 옵션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주식을 복제하려면 업스테이트 옵션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SU만큼 있어야죠. 다운스테이트는 몇 개 있어야 돼요? SD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잘 안 보이는. 오케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래봐요.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는 SU가 되고요. 근데 내가 업스테이트를 SU만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SU의 페이오프가 발생을 하죠. 다운스테이트 옵션에서는 페이오프가 발생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주식은 SD인데 이번에는 다운스테이트 옵션에서 1의 페이오프가 나오는데 내가 SD만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SD만큼의 페이오프가 발생을 하고요. 업스테이트는 꽝입니다. 이 경우에 업스테이트 옵션은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 복제는 이렇게 하고 이제 채권을 봅시다. 주식 복제는 됐고 이제 채권 복제해 봅시다.
채권 복제는 업스테이트 옵션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업스테이트 옵션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 다운스테이트 옵션은 한 개.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옵션을 복제하는 거는 옵션 복제. 업스테이트 옵션이 있고 다운스테이트 옵션이 몇 개 있어야 되고요. 업스테이트 옵션이 몇 개 있어야 돼요? AU만큼 있으면 되죠. 다운스테이트는 AD만큼 있으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의 현재 가격은 S죠. 요거의 현재 가격은 1 over R. 요거의 현재 가격은 A.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unknown만 씁시다. 그러면 현재 가격이 요게 파이 U, 요게 파이 D, 요게 파이 U, 요게 파이 D, 요게 파이 U, 요게 파이 D, 요게 unknow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unknown이 파이 U, 파이 D, 파이 U, 파이 D, 파이 U, 파이 D 그리고 A예요. 나머지는 다 known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예요. 그러니까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랑 정확히 일치하는데 단지 뭐가 차이가 있냐면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에서는 우리가 복제를 뭘 가지고 했냐면 주식하고 채권 가지고 했고요. 여기서는 업스테이트 옵션하고 다운스테이트 옵션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뭘 복제했냐면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에서는 옵션을 복제했고요. 이 스테이트 프라이스 아규먼트에서는 주식도 옵션을 복제할 뿐만 아니고 주식도 복제했고요. 채권도 복제했어요. 근데 복제 포트폴리오 자체는 심플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지수가 3개, 식이 3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에도 계산을 해보면 A는 5.4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예요. 똑같은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인데 복제할 때 사용하는
물질이 주식하고 채권이 아니고 업스테이트 옵션하고 다운스테이트 옵션이에요. 업스테이트 옵션하고 다운스테이트 옵션은 뭐 시어리티컬하게 상상의 머티리얼이지 실제 거래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업스테이트 옵션, 다운스테이트 옵션 그런 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어리티컬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레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하고 지금 레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 아규먼트하고 스테이트 프라이스 아규먼트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아규먼트인데 이 레플리케이팅 할 적에 사용하는 물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레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에서는 스탁하고 주식하고 채권 가지고 레플리케이션을 했는데 여기서는 업스테이트 옵션하고 다운스테이트 옵션 가지고 프라이싱을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강의 노트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리스크 뉴트럴 프로바빌리티 아규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이게 지금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리플리케이션을 하는데 업스테이트 옵션하고 다운스테이트 옵션을 가지고 리플리케이션을 했고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업스테이트 옵션 프라이스, 업스테이트 옵션 프라이스하고 다운스테이트 옵션 프라이스를 가지고 복제를 했고요. 옵션도 마찬가지로 업스테이트 옵션하고 다운스테이트 옵션을 가지고 레플리케이션을 했어요. 지금 한 게. 요건데 요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를 오케이. 여기 보면 여기에다 r을 곱해줘요. 양변에다. 요 식의 양변에다 r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 U를 QU 오버 R, 파이 D를 QD 오버 R 이렇게 그러니까 QU, QD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파이 U, 파이 D 대신에 QU 오버 R, QD 오버 R, 파이 U, 파이 대신에 QU 오버 R, QD 오버 R, 파이 U, 파이 대신에 QU 오버 R, QD 오버 R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먼저 요거부터 보죠. 요거부터 보죠. 그러면 파이 U, 파이 D는 다 양수예요. 어쨌든 프라이스 어떤 옵션의 프라이스니까 양수예요. 그러니까 QU, QD도 양수예요. 그죠?
QU, QD도 양수입니다. 그런데 QU 더하기 QD는 1이에요. 그러니까 확률로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률로. QU도 양수고요. QD도 양수고요. 더하면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QU를 주가가 올라갈 확률로 생각을 할 거고요. QD를 주가가 빠질 확률로 해석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요 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옵션의 만기 때 이게 옵션의 만기 때 주식의 기대값이에요. QU, QD를 이용해서 계산한 기대값이에요. 그러고 그거를 현가로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추럴해요. 옵션의 만기 때 주가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서 현가로 땡겼더니 현재 주가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티 메저라고 불러요. 프로버티 메저인데 주식이 두 가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거를 요 Q라는 메저를 통해서 기대값을 계산을 해서 현가로 디스카운트를 했더니 지금 현재 주가랑 같더라. 그래서 이걸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티 메저라고 불러요. 그러면 옵션은 어떻게 이밸류에이션이 되냐?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이 돼요. 요게 우리가 사실 사용했던 거예요. 어디서 사용했냐면 여기서 사용했던 거예요. 4.95가 나오는 아규먼트예요. 정확하게. 단지 올라갈 확률하고 내려갈 확률을 QU, QD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 페이오프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더하기 주가가 내려갔을 때 페이오프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기대값이죠. 기대값인데 여기서는 50-50로 했는데 여기서는 QU, QD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R은 현가로 땡긴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걸 정리를 하면 시어렘이 하나 있어요. 요 QU, QD가 양수가 되려면 요 디스카운트 팩터가 요 D하고 U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비트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QU하고 QD가 지금 양수인데 양수여야지 맥센스 하죠. 예, 그러려면 요게 주가가 빠질 때 팩터고요. 요게 주가가 오를 때 팩터고요. 요게 이자율입니다. 이게 중간에 껴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껴야 요게
양수가 되고요. 그거는 뭐랑 같으냐면 아비트러지가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어찌됐든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티 메저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프로버빌티 메저고요.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티 메저라는 거는 요게 만족이 돼야 돼요.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티 메저는 요게 양수고 더했을 때 1이고요. 요식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예요? 예?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여야 되는데 지금 식 하나만 줬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QU, QD가 미지수고요. 지금 요게 식 하나고 여기에 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로 사용할 식입니다. 이거 잘 보면 파인만 칵스랑 비슷해요. 이렇게 파인만 칵스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F ST 이게 옵션의 페이오프고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RSDS 0부터 T까지 이렇게 돼요. 위식하고 아래식이 동일한 것 같은가요? 오케이. 써서 아유. A는 어떻게 생겼냐면 AU 곱하기 probability U over R. 이렇게 씁시다. QI죠. I는 up 아니면 down이고. 그러면 지금 요게 옵션의 페이오프고요. 요게 디스카운트예요. 요 요거 조금 더 쓰면 오케이. 요걸 조금 더 쓰면 2의 마이너스 R
probability, something, some 이런 형태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썸이 요 썸이고요. 요게 요 probability. 파이만 깍지처럼 보이나요?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옵션 페이오프 곱하기 리스크 뉴트럴 probability 곱하기 디스카운트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정확하게 리스크 파인만 칵스 폼이에요. 강의 노트에 하나 더 있어요. 그 아규먼트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랑 똑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썼던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는 썼던 머티리얼은 주식하고 채권이었죠. 그러니까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가 첫 번째 우리가 썼던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는 뭘 사용을 했냐면 주식하고 채권을 이용해서 옵션을 복제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프라이스에서는 우리가 업스테이트 옵션하고 다운스테이트 옵션을 이용을 해서 주식, 채권, 옵션을 복제를 했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다른 복제 포트폴리오 아규먼트를 설명을 할게요. 그때는 로직은 똑같은데 복제하는 데 사용하는 머티리얼이 달라져요. 아규먼트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옵션의 밸류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옵션의 밸류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서도 안 돼요. 오케이? 여기에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가 들어가야 돼요. 0.5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가 같으면 110, 90 요게 같으면 여기가 요걸 피지컬 메저라고 부릅니다. 요걸 90%, 10%, 여기 20%, 80% 이거 피지컬 메저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티 메저는 동일합니다. 계산을 하면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티 메저가 동일해요. 그래서 C1하고 C2가 같아집니다. 피지컬 메저는 달라요. 하지만 리스크 뉴트럴 메저를 계산하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1하고 C2가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노트에 나온 얘기는 다 했고요. 저 오리지널 강의 노트에 보면
로직이 하나 더 있어요. stay price라고도 부르고요. stay price라고 하기도 하고 arrow blue price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는 퀀토 옵션이라는 걸 가지고 레플리케이션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스탁하고 채권 가지고 레플리케이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업스테이트하고 다운스테이트 옵션을 이용해서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퀀터 옵션이라는 걸 가지고 해볼 거예요. 로직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근데 단지 사용할 게 퀀터 옵션이라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 코드가 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 조금 더 보죠. 그래서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티 메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옵션 프라이싱은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자, 지금 우리 원 노드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옵션 만기까지 하나 브랜칭 가지고 한다는 거는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트리를 건설을 하고요. 이 트리를 이용을 해서 보면 여기만 보죠. 이게 옵션 만기라고 그래봐요. 옵션 만기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옵션 만기 때 주가가 이렇게 될 때, 주가가 이렇게 될 때 옵션의 페이오프가 여기 결정이 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좀 전에 로직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옵션의 페이오프, 여기에 옵션의 페이오프가 주어지면 여기서의 옵션 밸류가 결정이 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옵션 페이오프와 여기에서의 옵션 페이오프를 이용을 하면 여기서의 옵션 밸류가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옵션 페이오프, 여기서의 옵션 페이오프를 이용하면 여기서의 옵션 밸류가 계산이 되고 그런 로직으로 지금 맨 끝단에 타임 스텝 5에서 여기서 옵션 밸류가 옵션의 페이오프가 결정이 되면 좀 전 로직을 이용을 해서 4번에서의 옵션의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똑같은 로직을 이용해서 3번 옵션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고 2번, 1번, 0번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 지금 여기 P하고 1-P는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티 메저예요. 그래서 I 플러스 1 스테이트에서 I 플러스 1이 타임 스텝이에요. I 플러스 1 스텝에서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옵션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면 그거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고 할인을 하면 그때 프라이스가 결정이 된다. 그러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코드를 돌려보죠. 자,
이니셜은 100이고요. K는 105예요. 스트라이크는 105고 T는 1이고요. 1년이고 R은 0.05. 여기 아마 저기 컨티뉴어스로 계산했을 겁니다. 아마 시그마가 0.2, 넘버 오브 타임 스텝은 3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여기 바이노미얼 모델을 이용을 해서 여기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해서 옵션 타입을 풋으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프라이싱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아메리칸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쉬고요. 코드를 좀 봐야겠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돌려보죠. 여기 아메리칸도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오케이 밑에 보면 아메리칸은 밑에 집어넣었군요. 오케이 돌려보죠. 그래서 풋 옵션 프라이스가 8.50이 나와 8.52 8.52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옵션 여기 아메리칸 트루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8.95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코드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바이노미얼 모델 코드를 좀 설명할게요. 요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바이노미얼 모델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 SKT, R, 시그마, M 모델은 여기서 뭔가 모델은 여기 JR이냐 CRR이냐 윌모트냐 그걸 하는데 요 JR을 디폴트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터 하면 up, down, QU, QD, DT 요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 get 파라메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만 설명을 하면 오늘의 목표는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옵션 타입은 콜이 있고 풋이 있습니다. 콜이 있고 풋이 있고요. 위에 보면 스트라이크는 인풋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미. 여기 보면 이게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가 있고요. 만기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옵션 타입으로 풋이나 콜이 들어가 있고요. 아메리카는 false로 되어 있는데 true로 할 수도 있고요. 베리어는 none으로 되어 있고요. 베리어도 핸들링이 가능한 걸로 코드가 짜여 있나 봅니다. 넉아웃만 해놨군요. 좌우지간. 아메리칸 나중에 보시고 이제 콜만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로컬리 이렇게 받았고요. 이건 그냥
코드 쉽게 짜려고 이렇게 쓴 거고요. 예. 여기 그냥 그냥 간단하게 예. 이거 셀프자 너무 많이 붙으면 코드가 길어져 가지고 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지금 만기 때 가능한 주가의 레인지예요. 그러니까 만기 때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SU3라고 그러면 SU2D1, SU1D2, SU3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이게 가능한 주가예요. 만기 때. 오케이. 그러면 콜이라고 그러면 이게 밸류가 되고요. 풋이라고 그러면 이게 밸류고. 그 다음에 콜도 아니고 풋도 아니면은 밸류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 인덕션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 요게 지금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는 거고요. 요게 지금 할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옵션 요 주가가 작은 거부터 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주가가 작은 거부터 스몰 주가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I press 예. 예, 요 코드 예, 저거 시간이 조금 모자르네요. 근데 좌우지가 보시면 요게 지금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는 것 같고요. 그걸 할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 익스펙테이션 계산하고 할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계산이 됐고 포르프가 백워드로 가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백워드로 해서 요걸 계산을 하고 요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게 지금 주가를 계속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각각의 노드에서 주가를 계산하는 거고, 요 주가를 계산하는 이유는 베리어하고 얼리 엑서사이즈를 핸들링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유러피안만 생각을 하면 요거는 없어도 돼요. 요거는 없어도 돼요.
네, 베리어하고 얼리 엑서사이즈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 주가를 트래킹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유러피안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주야장창 돌리면 돼요. 예. 예, 제가 코드를 풀리 설명은 못했지만 집에서 한번 코드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틀렸으면 고쳐야 되니까.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